벌은 자연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지난 우리 초순에는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중에 하나인 소서라는 절기가 들어있었죠. 이 중순에는요, 바로 11일이 삼복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이라는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더위 관리를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중순 양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마 대비라고 제가 첫 줄을 넣었습니다. 우리 7월 초순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순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들었지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에서는 이 교육은 항상 반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몇 번씩 연속해서 중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지금쯤이 바로 장마라는 그런 우기에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죠. 이때 더위와 함께 장마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폭염과 함께 습도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장마가 져가지고 이쪽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너무 넘쳐서 비의 피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구 반대쪽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을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기후변화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가 장마가 진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같이 긴 장마가 아니라 하루 종일 비가 왔다면 또 하루 이틀 개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저 이웃 집은 해가 뜨는데 우리 지역에서 국지성으로 1시간 약 100mm 정도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그러한 물의 피해가 있다든지 이러한 게 지금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 때 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 양봉장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집중호우가 내려닥쳐가지고 내 양봉장에 벌통이 쓸고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는 우기이기 때문에 인데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더울 때 벌을 잘 키워 놓으셨는데 비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쓸어내린다면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비 올 때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축협에 가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축협에 가면은 양봉을 우리가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분당 한 3,000원인가 뭐 그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내 보험에서 약 100군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보상받을 때 비의 피해, 낭충봉화, 또 눈 피해라든지 벼락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됐을 때 한 군당 약 15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별도로 우리 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여느 농업과 같이 뭐 광우병이 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축협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좀 소멸적입니다. 들어놓으면은 그럼 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마 대비 때 그런 것도 보험도 들고 또 미리 배수를 잘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 피해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것도 단둘이 하고. 비가 많이 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습기가 많아집니다. 습기라는 것을 이게 많이 있게 되게 되면은 장마가 길게 되게 되면은 안에 곰팡이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죠. 곰팡이는 바로 습기와 온도 이게 맞아떨어지게 바로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 곰팡이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습기를 가장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초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문을 너무 다 열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은 오히려 더 적당하게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벌들이 날개로서 환풍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온도,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벌통 내부에 있는 개포를 귀퉁이에 벌 양에 따라서 적당하게
접어서 이렇게 주셔야지 환기를 시켜줘야지 안에 내부 온도도 조절이 되고 또 습도도 잘 조정을 해서 여름 폭염에 우리 벌통 내부에서도 산란과 육아가 지속적으로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벌통 위에도 스티로폼이라든지 판자를 덮어가지고 큰 떼약볕이 내려 쪼이는 것이 벌통 내부로 전달되지 않게 해주시면서 그 판자를 스티로폼이나 벌통 소문 쪽으로 앞에 길게 지붕처럼 빼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소문 입구에 바로 햇빛이 닿지 않아서 시원하게 되고 가령 비가 오더라도 그 처마 역할을 해서 비도 바로 막고 이렇게 사복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름 되면은요 특히 비 오고 하면 더워가지고 습기가 차고 막 소문 앞에 나와서 막 붙어 있습니다. 봉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게 되면은 그 벌들은 비가 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비 맞고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봉사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봉사라는 그 을막 해놓은 거 보셨죠? 있는 개념. 그게 없이 노천에 있다. 그러면은 판자떼기를 스티로폼을 꼭 처마처럼 빼줘서 비가 와도 바로 소문 입구에 비가 튀어서 닿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벌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마 때 우리 그런 거를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지난 초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로얄젤리 생산입니다. 물론 6월달부터 7월달, 10월달까지 로얄젤리 생산하시는데 물론 우리 지금 양봉 농가에서 다 이거를 하시는 분은 아니죠. 지금 몇 분이 우리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분입니다. 그러면 로얄젤리만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양은 소량으로 납니다만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신다는 거죠. 다 포기입니다. 다 포기고 벌만 잘 길러가지고 로얄젤리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지금 사실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아주 고가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로얄젤리는 우리 회춘의 묘약이라 해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회춘의 묘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꼭 회춘하실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라도 우리 건강할 때 이거를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은 뭐 건강식품들 많이 찾으십니다만은 로얄젤리를 한번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정말로 좋은 그런 식품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면요, 팔로만 여러분들 개척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왕벌 교체입니다. 자, 여왕벌 교체도 제가 계속 5월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여왕벌을 교체하는 시기다. 물론 분봉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신왕이 들어가서 천여왕이 들어가서 신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도 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여왕벌 교체라는 것은 구왕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작년왕입니다. 이것은 원래 교체해 줘야지 올 가을에 가을벌을 잘 생산하고 또 월동을 지나고서 내년 봄에도 산란을 잘한다는 겁니다. 왜? 원래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왕이 다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 중에 한두 마리는 분명히 내년에도 산란을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왕이 그렇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산란 잘하지만은 월동 지나고 난 내년 봄에 산란이 확 떨어지는 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산란 좀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좋다. 왜? 가을 습벌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내년 봄에도 산란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벌 교체도 이 시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월달까지 한다 하는 거고 8월달 이후엔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월동부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월동부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했다면은 여러분들 뭐 10월달에 교체해도 괜찮습니다. 10월달도 교비가 됩니다.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8월달 사이에 5월달과 8월달 이 기간에 여왕벌을 교체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왕을 교체할 때는
당연히 우량 종봉을 구해서 우량 여왕벌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유입을 하게 되면 또 좋은 그런 기록을 볼 것이다. 또 분봉을 하실 분도 계시죠. 이제 분봉 막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늦어도 7월 달까지는 7월 말까지는 분봉을 다 마쳐야 된다. 8월 달에 분봉 날씨 있는데 8월 달에 해도 되지 않느냐. 8월 달에 분봉을 하게 되면 분봉 성공률도 떨어짐과 동시에 또 그 분봉했는 그 봉군이 잘 늘어나서 월동득할 수 있는 자객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봉에 성공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늦어도 7월 말까지 분봉을 하셔서 여러분들 새 우량 여왕벌까지 잘 키워놓으면 8월 중순부터 산란하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여왕벌 교체와 분봉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원래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7월 달은 무밀기라 그러죠.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가시아꽃, 밤꽃, 자파꽃을 조금 이렇게 채밀하고 나면은 그 더 이상 이제 무밀기입니다. 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날씨는 덥죠. 먹거리는 없죠. 그럼 벌은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질병, 이 질병, 저 질병 막 갖다 덮어버리면은 그렇게 좋던 봉군이 삽시간에 갑자기 그냥 쿡쿡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어떤 질병이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벌도 마찬가지예요. 날씨 더우니까 체력이 떨어졌다가 또 우리가 주는 건 좀 설탕물이겠죠. 설탕물에다가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드기 와서 또 괴롭히죠. 이러면 벌이 못 견디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더워가지고 밖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육아가 안 된데다가 그렇게 이런저런 체력이 떨어지고 또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육아가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맥이니까 식량을 잘 주셔야 됩니다. 식량을 주실 때는 꼭 영양제를 넣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영양제든지 시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넣어가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사양이에게는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줘야 된다. 그렇게 주고 화분떡을 뭐 당연히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벌이 점점 늘어납니다. 날씨는 더운데 벌이 꽉 찼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상을 2층을 올려줘야 됩니다. 더울 때는요, 벌통 내부에 꽉 7m, 8m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그런 벌이 다 하게 나와가지고 어떤 환경에 맞으면 또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개상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단상에도 옆에 빈 공간을 확보해주고, 개상에도 빈 공간을 확보해줘야지 흩어져가지고 벽에 붙어서 환기를 잘 되게끔 해서 시원하게 여름에 그렇게 해서 여름을 지나야 됩니다. 단상이면 단상대로, 개상이면 개상대로 그렇게 확보를 해주셔야지 벌이 소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질병 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 우리 한 달에 3번 정기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보내드리는데 이 질병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잘하신다고, 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분봉도 잘하고 월동도 잘 지내고 화분떡도 잘 넣어주고 봄벌 시장하는 것도 잘하시고 다 잘합니다. 여기에서 약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7월달, 8월달 여러분들 질병 관리 잘못하시게 되면요, 월동 기대치만큼 봉은수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꿀농사 또 실패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진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할 때는 항상 연속해서 3번은 해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 개미사는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거든지 할 때 3번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소방이 이렇게 소방이 있으면 소방에 애벌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진드기들이 다 일반 응애든 가시응애든 그 안에 들어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애벌레 제일 밑바닥에 거기에 딱 숨어 있습니다. 봉개하기 전에
이미 그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동계를 하지 않았어도 애들이 위에서 보이면 바로 죽을 텐데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약을 들어봐도 이 애벌레 밑에 숨어 있는 진드기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3번 아니면 4번을 쳐주는 게 맞다. 왜? 이 밑바닥에 있던 것이 자라서 다 이게 출방할 때, 벌이 출방할 때까지 시기, 그때까지 약을 지속적으로 치려고 그러면 3번, 4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연속 3번, 4번 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딱 쳤다. 오늘 나와 있는 건 죽겠죠. 여 안에 들어있는 건 안 죽는다니까. 그럼 여 안에 들어있는 게 한 마리냐? 한 마리면 관계없죠. 다른 애벌레 밑에 다 숨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약 치는 걸로 계획을 딱 잡아놨으면요. 그날은 어떤 일이 돼도 해야 됩니다. 다른 약속을 무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달과 8월달에 약제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 월동을 잘 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적절하게 맞는 그런 방제약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혹시 기술이 부족해서 나는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기초적부터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귀농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본중앙에 마이스터 과정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양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광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참여해서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벌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것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태우에 벌 관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복덕일을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